지금 둘째 마당 2장에서 널 허용 자령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물음표 기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변수 상자에 랩을 감싼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걸 랩핑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코드 만들었던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드 만들었던 걸로 한번 가보면 우리 이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뭐 새로운 걸로 만들어도 되고요. 요 상태에서 자, 우리 변수 상자를 클래스의 중괄호 안에 넣는 게 있었죠. 요거를 이제 속성이라고도 부른다. 속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속성이라고 일단 부른다라고 보고요. 이 변수 상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여기에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게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 즉 변수 상자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거기에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 그게 var name입니다. 그죠? 그 크기는 스트링 문자열, 즉 글자, 문자열 또는 글자라고 부르는데요. 자, 문자열이라고 하는 또는 글자가 들어가는 크기로 만들어지고요. 그거는 널이 들어갈 수 있게 랩을 한번 감싸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자, 큰 따옴표로 빈 문자열 또는 빈 글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퀄 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ate ini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초기 값을 넣겠다. 자, 변수 상자만 만들고 나중에 넣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할당한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 버튼을 클릭했을 때 name이라고 하는 거에 글자를 넣고 처리하는 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형태로 쓰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번 그걸 해볼까요? 자, 여기 온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있는 코드 안에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name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name이 뭐예요? 요 변수 상자를 가리키죠. 이름만 썼으니까. 자, 변수 상자를 가리키면서 자, 점 해보면 leng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length. 이거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변수 상자인 경우에 그 변수 상자 안에 들어있는 글자가 몇 개인지를 length라고 하는 걸로 알려주게 돼 있어요. length라는 속성인데 또는 변수 상자라고 하는 건데 이 변수 상자 안에 다시 변수 상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빨간 줄이 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빨간 줄. 에러 표시가 되는 거죠. 이 에러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name이라고 하는 게 랩으로 한번 감싸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length라고 하는 속성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자, 랩으로 감쌌던 거를 랩을 풀어줘야 된다. 랩을 벗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랩을 벗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랩을 벗겨주려면 느낌표 두 개를 붙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느낌표 두 개를 붙이면 랩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 랩이 벗겨지고 이거를 자, 왼쪽에 equal을 붙이고 그 다음에 var name length라고 하는 읽기 전용 변수를 만들어주면 초기 값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한 번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바꿀 수는 없다. 계속 읽을 수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변수 상자를 만들어주고 그 변수 상자에다가 이걸 넣어주는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해봤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앱을 다시 실행하고 로그캣을 띄워보면 자, 로그캣을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확인을 넣어보면 앱이 죽어버리죠. 자, 죽어버리고 에러 메시지가 떠 있는 걸 보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메인 액티비티에 자, 17번째 줄이라고 나와 있죠. 17번째 줄에서 에러가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널 포인터 익셉션이죠. 이거는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변수 상자의 값이 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었을 때 널을 처음에 넣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name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글자를 바꿔 넣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여전히 널이에요. 근데 널이라고 하는 게 자, 널이라고 하는 게 자, 여기에 변수 상자가 있으면 변수 상자에 랩으로 감싸고 널을 할당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원본을 벗겨냈는데 그 다음에 랭스를 찾고 있는 거죠. 이 변수 상자에는 지금 널을 할당했다가 벗겨내니까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널이 할당된 것처럼 얘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표 두 개를 하면 언랩핑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언랩핑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느낌표 두 개를 가지고 필요할 때 언랩핑을 한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안 생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느낌표 두 개 대신에 물음표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물음표를 붙이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상자 한번 그려보시면 되죠. name이라는 변수 상자에 널이 들어있지 않을 때만 요 뒤에 있는 점 다음에 걸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name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있는 length라는 속성을 접근하는 게 요 코드인데, 그거는 변수 상자의 값이 널이 아닐 때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닐 때만. 그죠? 그러니까 물음표가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였는데, 요거는 변수 상자를 만들 때 랩으로 감싸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변수 상자의 값이 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널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벗겨내 주는 겁니다. 벗겨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 에러가 생기질 않습니다. name length에도 정상적인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이 물음표 equal 콜론 그 다음에 0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물음표가 또 물어보는데 여기에 콜론이 붙으면 얘는 널일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널일 경우에는 0을 여기다가 반환을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 상자가 널이 아닐 때는 그 안에 length라고 하는 속성의 값을 여기 넣어주는 거고요. 널일 때는 0을 넣어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엘비스 연산자라고 합니다. 엘비스 연산자. 이게 이 엘비스의 머리카락처럼 생겼다고 해서 엘비스 연산자로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널일 경우에는 점 뒤에 있는 거를 접근한다. 요거는 널이 아닐 경우, 그 다음에 요거는 널일 경우에는 여기 콜론 뒤에 있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정리를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late init이라고 하는 걸 붙인 거를 지금까지 봤는데요. late init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 중에 VA의 L은 아니고요. VAR에 해당되는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바꿀 수 있는 경우죠. 그 변수 상자에 대해서 나중에 값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 late init이라고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클래스의 중괄호 안에 넣으면 이거는 꼭 초기화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외적으로 안 넣어도 되게 허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late init이라고 하는 거는 VAR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널 허용 자료형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죠. 물음표가 붙어서 랩으로 한번 감싸준 경우에는 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기본 자료형. 기본 자료형은 뭐냐면 우리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int라든가 float라든가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변수 상자의 크기가 있어요. 그걸 기본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료형이 변수 상자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스트링 대문자 S로 시작하는 거는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볼 객체 자료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은 예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는 late init을 사용할 수가 없다. 나중에 우리가 객체 자료형이라고 하는 걸 할 텐데요. 클래스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때 late init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late init을 사용하는 게 우리가 아까 붙였지만 나중에 초기화를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저런 조건이 좀 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late init, var, 변수명, 그 다음에 변수의 자료형 이렇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기존에 자바를 하셨던 분들은 자바의 int 소문자죠. 근데 코틀린에서는 int라고 할 때 대문자를 씁니다. 그거는 자바에서 기본 자료형을 코틀린에서는 안 써요.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i가 대문자라는 여기가 객체 자료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거는 코드를 우리가 입력해서 쓸 때는 객체 자료형일 때 그 객체 안에 소위 메소드나 이런 것들을 막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빌드할 때는 얘가 내부적으로 이런 기본 자료형을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빌드가 됩니다. 이거 이제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요. 처음 보는 분들은 뭐 일단 우리가 이렇게 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교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널 허용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자, 물음표점 물음표 땡땡 물음표 콜론까지 이해를 했죠. 네. 좀 이해하기가 처음에는 정확히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쓰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물음표 기호를 즉
이 변수상자가 있으면 변수상자를 한 번 더 감싼다, 랩으로 감싼다, 그 다음에 랩을 벗겨낸다, 이런 개념에 대한 거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해가 그냥 됩니다. 근데 지금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